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연결되어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비 피해가 커서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총이 좀 연기가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오전에 다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의총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이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오늘 오전 10시 이제 30분에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예. 원래 이제 당초 20일 일요일 의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네. 그런데 이제 전국적 수해 상황이 또 엄중하고 그래서 일정을 좀 수년해 왔습니다. 네. 우선 무엇보다 이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이 당의 이제 최우선 과제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고요. 예. 또 실무적으로 현장 대응을 먼저 또 챙겨야 한다는 그 공감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혁신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당이 또 민생 회복 그리고 국가적 대난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래 그 대응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네. 오늘 우총에서 혁신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해 복구 대응 그리고 당내 현안에 대한 뭐 그런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수렴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인적 쇄신 부분을 가지고 좀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이라 오늘 이걸 가지고 좀 격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던 뭐 나경원, 윤상현,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송원석 이 네 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얘기를 하시고 특히 사과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면서 사과를 거부한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 수류탄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인적 쇄신은 네. 또 그 인적 쇄신의 그 방향만큼 절차와 방식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누가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정치적 배제는 네. 오히려 뭐 통합을 해치고 또 특히 총선이 예. 3년이나 앞둔 현 시점에서 저는 인적 쇄신이 뭐 당내 갈등만 좀 증폭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네. 무엇보다 또 인적 쇄신이 전제된 뭐 혁신안은 저는 이제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성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그 지목된 그 인적 쇄신 대상자들 그 누가 그 쇄신안에 동의하겠습니까? 네. 지금 필요한 쇄신은 예. 어떻게 보면은 당 정체성 그리고 정책 중심의 쇄신이 돼야 되고 지난번에 그 저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그 보신주의, 네. 개파주의 청산 그리고 상향식 공청제 같은 그 구조 개혁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네. 그 당시는 자 지도부가 책임, 반성, 변화 이렇게 해서 지도부 사퇴가 우선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동의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인적 쇄신안이 과연 거대 여당의 민주당에게 맞서 싸울 뭐 지금의 소수 야당이 통합하여 싸울 수 있는지 이것도 좀 함께 좀 논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저 장동혁 의원에 대한 그 당의 수류탄을 던진 것이다. 네. 이렇게 공개 비판을 해 갔지 않습니까? 네. 이 공개 비판이 정당의 뭐 혁신을 위한 필요 조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표현의 수위가 지나치면은 오히려 혁신의 공감대를 해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장동혁 의원이 그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은 뭐 정치인의 소신일 수도 있고 그 소신이 국민과 당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뭐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판단은 그래서 윤 위원장의 그 문제 의식, 특히 네. 뭐 계엄 부정 선거를 옹호하는 메시지, 당의 입장으로서 비춰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논란의 인물이 하나가 윤 어게인을 주장을 하고 있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인데요. 이제 입당을 가지고 좀 시끄러웠고, 예. 근데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도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서울시당에 조치를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 21일 날 송원성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네.
그 당헌 당규를 위반한 게 있느냐 예. 이런 여부, 네. 또 당에 대한 그 어떤 유해성이라든지 당원 윤리 규범을 위반을 했는지 네. 이것을 조사할 것을 서울시당에게 지시를 했고, 네. 저는 윤리가 이 조사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음, 그 징계 여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절차도 따라야 되고 정당성과 객관성을 또 바탕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고, 또 정치적 논쟁이 징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번져서는 또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부정선거론이라든지 네. 비상계엄 옹호라든지 네.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극단적 언행은 네. 우리가 이제 수권 정당으로 지향해야 될 이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 그래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 지도부의 판단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극단적으로 부정선거를 좀 주장을 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뭐 계몽령이다 이런 거와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그렇죠. 저는 예. 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그거는 극단적인 그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 이거는 네.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도 비대위원이시고 얼마 전에 조은희 비대위원도 전한길 씨 입당에 대해서 부정선거 주장 계속하려면 그냥 황교안 전 대표가 하고 있는 당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박정화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글 이후에 지도부에서는 반응이 없다. 그냥 개인적인 외침으로 끝날 거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비대위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뭔가 전한길 씨의 어떤 과격한 언행에 대해서 꼭 윤리위 뭐 논의가 아니더라도 뭐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가 예. 국민 다수의 상식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입장이 예. 저는 생각해서 나는 조은희 우리 비대위원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부정선거 음모론 이거는요 자꾸 이게 나오는데 네. 이미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결론한 나온 사안 아닙니까? 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부정 아니겠어요? 정당 정치 자체를 흔드는 위험한 저는 발생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전한길 씨가 입당 직후부터 뭐 부정선거 또 뭐 개헌 뭐 정당했다 뭐 이런 무슨 10만 무슨 다 이런 10만 당원. 거를 네. 10만 양병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것은 당원 자격 이전에 정당 공동체 구성으로서 이게 책임을 져버린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음모론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비대위가 조금 더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실 그러니까 필요 없을까요? 일단 예. 송은석 원내 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예.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비대위원회에서 공식 입장을 내야 되겠죠. 지금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네.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